건강 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큰 병 되기 전에 잡자, 만성염증입니다. 만성염증이 큰 병이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니까 겁나는데 네. 근데 자각 증상이 없다, 뚜렷한 증상이 없다니까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싶어요. 네,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몸은 사인을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내 생활을 좀 면면히 살펴보면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한번 쉽게 체크할 수 있는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체크 한번 해보시죠. 문항이 이제 19개나 됩니다. 빠르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푹 잤는데 피로가 안 풀린다. 당연한 거고. 치주염이 있다. 아직 없고. 가끔 배가 아이고. 아프다. 피부 트러블이 있다. 기분이 쉽게 가라앉는다. 내가 앉아있네. 걷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죠. 오래 앉아 있는다. 맞죠. 담배를 태우고 변비나 설사가 있다. 짜증도 잘 나고 스트레스 잘 받는다. 치실이나 치간 칫솔 사용하지 않는다. 뭐니 해도 육류가 최고라 육류를 자주 먹는다. 단 거, 간식 꼭 먹는다. 튀김, 볶은 음식, 패스트푸드, 과자류 맞죠. 자주 먹는다. 심각한데요. 자주. 채소도 안 좋아한다. 20세 이후로 체중이 10kg 이상 늘었다. 이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혈당치가 기준보다 높은 편이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다. 이게 마지막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데요. 이제 CRP, C-related protein이라고 하는 이 염증 수치도 혈관 검사, 혈액 검사하니까 높게 나온다. 총 19개를 말씀드렸는데 네. 뭐 어떻게 체크되셨나요? 한 7, 8개쯤 되는데. 저 6개. 와. 맞는 아니요, 건가요? 저는 8개쯤 돼요. 저는 10개. 10개. 어우, 10개. 이거 어떻게 되는 이거 거예요? 뭐 심각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항목, 아무래도 바쁘다 이 현대사회에서 현대인들이 쉽게 체크를 할 수밖에 없는 항목인데요. 하나도 나는 정말 너무 깨끗해. 하나도 없다. 엄지척 드리고요. 쉽지 않죠, 현대인들은. 하나에서 9개 정도는 아무래도 조심을 좀 하는 게 좋겠다라는 조심해야 수준. 되는 그러니까 즉 저도. 초기 만성염증에 이제 들어가기 초입 단계. 그런데 10개 이상 내가 체크가 됐다. 그러면 이미 만성염증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다. 차 박사님. 이런 경우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차 박사님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놀랐어요, 지금. 네, 관리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자, 만성염증, 그 불씨가 더 커지기 전에 관리하고 좀 대처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만성염증 줄일 수 있는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독 영상 업로드 해주세요. 야, 이거 중요합니다. 만성염증 줄이는 법 이제 배워볼 건가 봐요. 그렇죠. 만성염증 아까 숨은 불씨라고 하셨는데 이게 숨어 있다가 불 붙으면 큰 불 되거든요, 이거. 밥을 맨 끝에 먹으래요. 그러면 반찬하고 같이 먹는 거 아니에요? 침을 뭐 어떻게 늘려야 돼요? 잠깐, 뭐야. 이거 좀 어려운데? 뭐야, 혀단련? 하다가 나왔어요. 이제 무슨 혀단련이란 말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뭐야? 초달려는 뭐 뽀뽀를 많이 하는 얘기야. 뽀뽀를 그렇게 하죠. 아우. 자, 그건 아닌 것 소리예요? 같은데. 네. 네, 저 어떻게 영상만 봐서는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게 이제 만성염증을 제가 작은 불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작은 불씨일 때 생활 습관을 고쳐서 큰 불씨가 되지 않도록 하자라는 의미에서 영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맨 끝에 밥을 먹어라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사실 밥이랑 제일 먼저 반찬부터 먹고 시작하는 건데.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식사하면 사실 밥을 먹고 뭐 옆에 국이 있으면 국 먹고 그렇죠. 그리고 반찬들을 먹잖아요. 사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바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요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방법 중에 하나가 거꾸로 식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식사 순서를 한번 바꿔봐라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채소를 먼저 먹고 그다음에 식이섬유를 먼저 먹고 그다음에 단백질이나 지방 같은 반찬들을 먹고 그리고 뭐 국이나 그 뒤에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먹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영양소 순환법이라고도 불리게 되는데 음식이 위를 떠나는 속도를 늦춰줘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효과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식사를 할 때 이런 채소 같은 식이섬유를 먹게 되면 GLP-1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촉진되게 됩니다. 이 호르몬 자체가 최근에 뭐 여러 사실
우리 약간 이제 비만 치료제로 쓰고 있는 이제 호르몬제이기도 한데요.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역할도 하고 포만감을 유지하기도 하는 역할을 하는 이 호르몬의 분비를 좀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요, 이 당뇨병 전 단계 환자의 경우 채소로 시작해서 탄수화물로 이렇게 끝나는 식단을 구성을 하게 되면 이 혈당의 급증을 46%까지도 줄일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근데 서양식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하겠지만 채소 먹고 고기 먹고 뭐 먹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김치하고 뭐하고 이렇게 밥하고 같이 먹어야지. 네. 그 반찬만 짭짤한데 그걸 먹고 뒤에 밥. 어. 근데 어쨌든 탄수화물이니까 뒤에 먹어야 된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네, 방금 이제 우리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밥이죠, 뭐 면이나 이제 뭔가 이제 탄수화물을 제일 나중에 먹어라. 이게 이제 메시지인데 여기서 참고로 중요한 얘기 하나 드리자면 거꾸로 식사법 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어떤 환자분이 고기 한 점, 채소 한 점, 그리고 밥을 이렇게 한 번 드시고 다시 또 고기 한 점, 채소, 밥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고기나 채소를 다 드시고 그 다음 반찬을 좀 먹어보고 그리고 이제 밥을 혹은 국수는 혹은 뭐 떡을 드시면 이런 이제 탄수화물류를 제일 마지막에 드셔라 이런 건데 이게 이제 메시지가 탄수화물이 제일 나중으로 가는 거라서 야채, 김치, 샐러드로 시작을 하든 아니면 생선, 뭐 닭고기나 오리나 좋은 가금류 혹은 육류로 시작을 하든 단백질로 시작을 하든 다른 걸로 먼저 시작을 하면 위에 포만감이 좀 먼저 옵니다. 특히 이 단백질을 먼저 섭취를 하면 이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위 기능을 좀 떨어뜨리면서 당질의 흡수를 좀 줄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채소를 먼저 먹는 것은 이 탄수화물이 이제 채소를 먼저 먹으면 식이섬유가 쫙 들어가면서 흡수가 안 됩니다. 몸에 탄수화물이 흡수가 안 되는 탄수화물이 몸에 포도당으로 바뀌면서 인슐린의 분비를 올리죠. 그래서 탄수화물이 급격하게 흡수가 되면 인슐린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인슐린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이게 최종 당화산물을 증가시키고 인슐린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몸이 염증 상태로 가게 되죠. 그래서 많은 다이어트 식사법이 인슐린의 저항성을 줄이고 포도당이 높게 치솟는 걸 줄여야 되기 때문에 국수, 빵, 뭐 밀가루 같은 거를 좀 나중에 드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네. 저는 그 고깃집 가면 비빔냉면이나 뭐 밀면 같이 주세요 해서 꼭 싸먹거든요. 고기랑. 안 됩니다. 탄수화물을 맨 끝에 먹는 습관이 염증 제거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고요. 근데 앞서 저희가 또 물음표가 많이 떴던 게 있어요. 혀를 단련시켜라. 떨려. 뭐 뽀뽀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혀를 단련시켜야 만성염증을 줄일 수 있다. 네, 이 말은요 호흡과 연관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일단 코로 호흡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일단 코는 통로가 좁죠. 그리고 코털과 점막에 의해서 1차적으로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이 걸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을 벌리고 호흡을 하면 어떨까요? 일단 이렇게 걸릴 수 있는 시스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단 훨씬 더 통로가 넓죠. 그러다 보니까 코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유해 물질들이 한 번에 많이 들어와서 기도를 통해서 또 폐로 가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전신으로 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통해서 호흡을 하게 되면요,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때 입호흡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요, 바로 혀의 위치입니다. 잠깐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혀를 얘기할 때 보면은 좀 혀 짧다, 뭐 혀 길다 이런 건 한데 혀 위치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혀 위치? 네, 우리가 물론 뭐 평소에 뭐 허리를 펴고 어깨를 펴고 자세를 바로 잡아야겠다라고 의식하시는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혀 위치를 좀 바로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하시는 분들은 별로 네, 없으실 것 같은데요.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경우에 일단 우리가 올바른 혀 위치가 어떤 건지 먼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만히 입을 한번 다문 상태에서요. 네, 가만히 담은 상태에서 우리 혀가 어디 있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네, 느꼈을 때
윗니 바로 그 맞아요. 뒤에 네, 입천장 네. 있는 그쪽에 붙어 있는데요. 한 반 정도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아침이라서 그런지 혀가 힘들어갖고 혀가 밑에 이렇게 탁 달라붙어 있는 느낌인데 이렇게 밑으로. 그런데요, 우리 혀 끝이요, 이렇게 윗니 뒤쪽에 바로 붙어 있거나 아랫니 뒤에 바로 붙어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약간 떠 있는 위치다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혀 위치가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아,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게. 잘못된 거. 난 이렇게 붙여놓고 평생을 산 것 같은데. 저도 커진 것 같은데 약간 뭐 이렇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자연스러운데 가장. 네, 일단 올바른 혀의 위치를 설명을 드릴게요. 올바른 혀의 위치는요, 혀가 위턱에 딱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턱? 네, 위턱? 그러니까 위턱이요. 입천장을. 그렇죠. 네, 입천장? 우리 혀를요, 앞니 뒤에서 한번 위턱 쪽으로 한번 뒤로 이렇게 밀어내면서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움푹 파여서 들어간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네. 네, 그 위치에 닿아 있는 것이 이제 올바른 위치라고 보시면 그거보다 되고요. 조금 앞쪽에 다 있는 거. 저도. 음. 이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우리 자꾸 말을 해서 네. 그런가?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앞니 이제 바로 뒤쪽에 앞니와 닿아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올바른 위치가 아니고 그거보단 약간 뒤쪽으로 하면서 예, 움푹 들어간 곳에 같이 맞닿아 있는 것이 이제 올바른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 숨을 이렇게 들여 마시면 이때 이 혀가 위턱에 딱 달라붙어 있게 되는 그 위치가 바로 맞는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입안에 고정돼 있어서 대부분 그냥 이 공간도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고 다 비슷하겠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위치가 다른 거죠? 네, 이게 다 노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늙으면 이제 근육에 힘이 빠진다고 하죠. 혀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우리 혀의 무게가 약 150g 정도 되는데요. 이게 되게 슬픈 얘기입니다. 원래는 우리 이렇게 혀가 딱 입천장 위쪽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점점 노화에 의해서 힘이 없어지다 보니까 슬슬 내려오게 됩니다. 이게 아래턱인데 아래턱까지도 이렇게 그래. 누르게 돼서 자꾸 입을 벌리고 숨을 쉬게 되는 한마디로 늙어서 입이 벌어지게 되는 아주 슬픈 현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서 낮잠 잘 때 네.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이러잖아요. 다 벌어지는 거죠. 근육이. 그러면 그 혀를 단련시켜서 딱 붙여야 될 텐데 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방법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방법이 되게 간단합니다. 이미 우리가 많이 해봤을 수도 있어요. 입 동작만 열심히 해주면 되거든요. 우리 아에 이오 우에서 아, 이, 우, 에로 아, 이, 우, 에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먼저 좀 보여드려 볼게요. 아는 말 그대로 입을 크게 벌리면서 그다음에 이는 양옆으로 이렇게 입술 죠. 우는 뽀뽀하듯이 우. 항상 여기 힘을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우. 그다음 에는 놀리듯이 혓바닥을 내밀고 이렇게. 보기는 좀 흉하다. 네. 이 아, 이, 우, 에를 수시로 하루에 최소한 30번 이상 할 때 뭐 10번씩 잘라서 뭐 3세트를 해주셔도 좋고 30번씩 해주셔도 좋고 100번 해주셔도 좋고요. 이 운동을 많이 해주신다고 그러면 이 구강 주위에 있는 이쪽 주변의 근육들이 강화가 되고 더불어서 혓바닥도 같이 강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혀 근육까지 처진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이, 우, 에. 이걸 해줘라. 이게 혀 근육 강화 운동이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침을 뭐 많이 나게 하라? 맞아.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침의 양을 늘려라라는 게 사실 만성염증을 줄이는 사실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만성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침을 좀 늘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침하면 그냥 사실은 음식물을 소화를 조금 돕는 소화 효소가 있다라고 생각들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침이 우리 몸에 사실 유해한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침에는요. 사실 대표적인 기능이 항균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항바이러스 그리고 항균 작용이 있어서 이 입안에 있는 균들을 제거하는 이제 효과가 있는데요. 또 하나가 있는 게 항산화 작용을 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산화 효소가 있어서 이 항산화 작용과 이 항균 작용을 해서 나쁜 균이 침투하고 그리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침이 충분하게 되면 이 사실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도 줄여들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염증에도 잘 감염이 되지 않게 사실 하는 것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침도 노화가 되면 어렸을 때 보면
아이들 보면 턱받이 할 정도로 침이 맞아요. 흐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나이가 들수록 건조해집니다. 맞아요. 건조해져서 충치균이나 균도 잘 생기고 맞아요. 말라요. 입냄새도 많이 생기는 네. 게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이죠. 그러면은 그 젤리를 많이 먹거나 아니면 아주 신선한 먹으면 침 분비가 좀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 네, 정말 하면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젤리나 이런 것들을 좀 드시면 오히려 사실은 치아 건강에 굉장히 좋지 않겠죠. 네, 침 분비를 늘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많이 씹으시면 됩니다. 씹는 저작 운동을 해서. 저작 운동을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한 끼를 먹을 때 한번 씹는 횟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맞아. 음. 금방 그냥 적어요. 쑥쑥 넘기거든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정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굉장히 좀 먹기 편한 음식들이 많아지면서 조금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13세기에 한 끼를 먹었을 때 씹는 횟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13세기에는 2,654회 정도였다고 합니다. 20세기 초에는요. 1,420회 정도였는데요. 지금은요. 620회 정도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한 4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네, 굉장히 네. 줄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작 운동을 많이 하는 게 더 중요한 이제 사실 시기가 맞다고 볼 수 있는데요. 침 분비를 늘리기 위해서 식사할 때 한 입에 최소 한 입 먹었을 때 30번 이상 정도는 씹어야 됩니다. 30번 이상. 기억해 두시고 30번 이상 씹으려고 노력을 하면 침 분비량을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수저에 이제 30번 정도 씹으면 지금 당장은 좀 쉽지 말이 않을 돼? 텐데. 네.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저는 환자분들한테 나이만큼 씹어 드셔라 이런 얘기. 근데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데 굉장히 속이 편합니다. 그렇게 식사를 한 끼를 정말로 자기 나이만큼 40회, 50회 한 수저당 하면 소화할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속이 편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입에 거친 음식이 많이 씹었을 거 아니에요? 입에 거친 음식이 속이 편하다. 이런 얘기도 있을 한 번 정도 들어보신 게 다 논리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 음식은요. 부드럽죠. 네. 요즘 음식은 이제 입에 탁 들어가면 없어졌네? 맞아요. 하면서 녹아. 스르륵 녹아 있어요. 이런 게 문제가 뭐냐면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혈당, 포도당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서 인슐린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 인슐린 서지, 인슐린 급격한 상승을 도모하는데 이게 우리 몸의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단순히 뭐 침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만성 염증을 잡으려고 많이 씹어라. 뭐 침에 대한 얘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게 우리 몸에서 흡수되고 소화되는 이 대사까지 그 관여를 하기 때문에 천천히 오랫동안 거친 음식 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친 음식 하면 뭐가 생각나죠? 뿌리채소 그리고 견과류, 이 건어물 같은 게 있죠. 이 다진 고기나 얇게 썬 고기보다는 덩어리 이런 게 좀 더 좋고요. 면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통곡물, 현미. 현미 이런 게 조금 좋습니다. 거칠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 오래 씹는 습관이 이 침 분비도 늘리면서 혈당도 조절해주면서 만성 염증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뭐 먹을 때 살살 녹네 살살 녹아. 이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네.